레노버 노트북 G50-45 뒤에 뭐뭐뭐뭐 숫자 여러 개 붙어있는 모델이고요. 이제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조금 살펴봤는데요. 뭐 그렇게 특이하다랄 건 없는데 지금 윈도우 설치하면서 조금 쓰다 보니까 특이점이라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요 기능 키들이 이 펑션 키들이 원래는 이제 F1, 2, 3, 4가 눌러지고 여기 이제 펑션 키랑 조합해서 눌렀을 때 보통은 볼륨 조절이나 뭐 화면 잠금, 뭐 터치패드 끄기, 뭐 화면 밝기가 조절이 되는 게 정상인데 얘 같은 경우는 기본 키를 갖다가 이제 화면 밝기나 뭐 음량 조절 그런 키로 해놓고 이제 이 펑션 키랑 조합해서 했을 때 F1, 뭐 F2, F3을 누를 수 있게 해놔가지고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위에 있는 펑션키 같은 거는 좀 많이 쓰니까요. 게임상에서도 단축키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다른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서도 뭐 간편하니까 그 F1, F2, F3 이런 키들을 단축키로 지정해서 쓰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굳이 이 화면 밝기나 이런 그 노트북 자체 기능 키를 갖다가 기본으로 하고 오히려 펑션키 조합으로 F1, F2, F3 이런 걸 해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요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은 제 입장에서는 뭐 자주 안 쓰는 보통 사람들은 자주 안 쓸 수도 있겠죠. 자주 안 쓰는 입장에서는 간편하게 그냥 누르면 볼륨 조절되고 뭐 화면 밝기 조절되고 뭐 멀티 화면 되고 화면 끄기 되고 뭐 터치패드 끄기 되고 뭐 리프레시 되고 뭐 비행 모드로 해가지고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끌 수 있는 뭐 이런 단축키가 여기 있으니까 뭐 좋을 수도 있겠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별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사용하던 그 한 2년 전 뭐 Z575 노트북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비행 모드 뭐 와이파이 끄는 그런 것들이 여기 하단 쪽에 이런 버튼 형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쪽이나 왼쪽 오른쪽에 뭐 이런 버튼 비슷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전부 다 키보드로 옮겼다는 게 조금 특징이고요. 그리고 쓰다 보니까 이제 캡스락이랑 넘락에 여기 지금 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LED 램프들이 제가 쓰던 거는 여기 이제 일괄적으로 있어가지고 한 줄로, 뭐 캡스라이 켜졌는지, 넘락이 켜졌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건 각 키마다 이렇게 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여기다가도 넣고 위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 특이점은 여기 이제 돌비라고 써 있는데, 보통 노트북들이 여기 이제 스피커가 있잖아요, 이 위치에. 스피커가 어딨나 이게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돌비라서 뭔가 특이하게 해놨나 했더니 스피커가 세상에나 여기 바닥 부분에 보면 여기가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는 뭐 깔끔하긴 한데 아무래도 스피커에서 바로 나오는 소리는 약간 또렷하고 명료할 텐데 얘가 이제 닫은 상태에서 바닥으로 한번 튕겼다가 이 퍼지는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둔탁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게 좀 흠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흠이라면 여기 이렇게 보면요. 여기 지금 밑판이 이제 플라스틱 뭐 전부 다 플라스틱이긴 한데 여기가 조금 날카롭게 처리가 돼 있어요. 이런 끝에 마무리가 그래가지고 노트북 사용하다 보면 여기다 이렇게 손을 얹고 여기 팔목을 얹고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사용하던 자꾸 뭐 Z575랑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뭐 제가 사용해본 노트북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메탈로 돼 있어가지고 손 달 때 조금 차가운 게 흠이었는데 물론 뭐 발열이나 이런 걸 위해서 했던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경사로 깎아놔가지고 이렇게 걸리는 게 없었는데 얘는 지금 여기가 거의 수직으로 깎여 있어가지고 이 테두리가 얹었을 때 여기 손목에 닿는 감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좀 특이점이고 터치패드 같은 경우도 뭐 오돌도돌하게 있는 게 아니고 뭐 부드럽고 이렇게 제가 쓰던 이제 기존의 노트북은 이거 좀 반들반들 해가지고 손에 조금 뭐 이렇게 손이 조금 축축하다 그래야 되나 손에 땀이 조금 나면 얘가 이렇게 잘 안 미끄러졌는데 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전부 무광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건 괜찮은데 여기 버튼은 조금 일부러 안으로 이렇게 넣는 것 같은데 버튼이 조금 안으로 눌려 있으니까 좀 깊이 눌러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조금 특이한 점이고요. 그리고 키보드도 그 이제 온폭하게 파여 있지 않고 그냥 편편한 키를 사용하긴 했는데 이것도 키보드도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러버 처리라 그러나? 아니, 러버는 아니고. 아무튼 무광은 무광인데 좀 반들반들한 무광? 그러니까 이렇게 땀이 배도 붙지 않는 그런 무광 처리로 잘 돼 있어가지고 키보드는 좀 마음에 들고요. 근데 키보드도 한 가지 또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이게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전체가 플라스틱이라 그런지 이게 조금 노트북 자체가 좀 말랑말랑해요. 그래가지고 이 키 누르면 이 키보드 판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좀 민감하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 여기 전체 판이 살짝 눌리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 지금 위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뭐 제가 쓰던 기존 노트북은 여기가 이제 철로 돼 있어가지고 철인지 뭐 알루미늄인지 아무튼 금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게 없었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얇은 데다가 이제 위판도 전부 다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렇게 휘어요. 판이 조금 뭐 이렇게 꺾어버리면 꺾일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 아무튼 위판이 이렇게 조금 휜다는 거 이런 거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특이할 점은 없는 것 같은. 마지막으로 성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다면 얘 같은 경우 지금 그 AMD APU A 시리즈가 들어가 있는데요. 뭐 APU 중에서는 그래도 한 상급에 속하는 건데 뭐 아주 상급은 아니겠지만 거기다 이제 그래픽 칩셋 같은 경우는 저기 ATI 라데온 R5 칩셋이 사용됐다 그러고요. 근데 이 노트북 판은 거기 이제 뭐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롤을 상업으로 돌리고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디아블로 3를 설치해서 한번 돌려보니까 상업까지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상업으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프레임이 나와서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중옵이나 옵션 타협 해가지고 역시 그 내장 그래픽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한 중하옵 정도로 돌아가겠더라고요. 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는데 그렇게 큰 기대하기는 좀 그렇고 얘 같은 경우 지금 43만 원대니까 그래도 웬만큼 게임 돌리려면 노트북이 최소한 60, 70 정도는 돼야죠 아마. 그 정도 되고 듀얼 그래픽으로 이제 외장 그래픽 카드가 하나 들어있던가 해야지 게임 좀 할만한데 그래도 얘는 내장 그래픽 치고는 이 정도 성능이면 나쁘지 않은 성능이죠. 내장 그래픽으로 중하옵 옵션 타협해서라 돌릴 수 있는 정도 되는 내장 그래픽이 없을걸요 아마.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픽 칩셋은 좋은 편이고 그리고 뭐 여기 들어있는 지금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 디스크 벤치마킹 프로그램 돌려보니까 역시 느리네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여기 이제 SSD를 장착하기로 한 거는 좋은 선택인 것 같고 근데 사실 SSD 같은 경우도 부팅 속도가 빠르고 뭐 게임 로딩하거나 프로그램 로딩할 때 좀 빠르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게임이 돌아갈 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무래도 CPU하고 그래픽카드 뭐 메모리 이런 게 더 크기 때문에 굳이 SSD를 사용할 필요는 없죠. 뭐 부팅 속도 좀 빠르자고 문서 작업용으로 노트북을 샀는데 뭐 부팅 속도나 뭐 이렇게 엑셀 같은 거 프로그램 처음에 뜰 때 좀 빨리 뜨자고 SSD를 사용하는 건 조금 낭비긴 하지만 이제 SSD 가격도 뭐 많이 내려오긴 했으니까 128기가에 7만 원이면 요즘 1테라 일반 하드가 한 6, 7만 원 하니까 그래도 비싼 편이네요. 한 10배 정도면. 일단 SSD를 뭐 구입을 했으니까 그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픽, CPU 그래픽 벤치마킹 3D 마크로 돌려보니까 한 5,000점 정도 나오는데 3D 마크 06에서 5,000점 정도면 저기 전에 이제 조립하고 남은 뭐 그런 걸로 해놓은 서브컴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거기 그걸로 따진다면 레고르 한 245? 레고르 245에 라데온 3870을 껴놓은 PC랑 거의 동급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거야 구입하기 전에 그 CPU랑 비디오 카드 점수로 대충 예측을 했던 거지만
그 정도 나오는데 이제 모바일이다 보니까 이게 작고 뭐 열이 적고 뭐 칩셋이 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발열이 적고 저전력에 뭐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 옛날 칩셋이랑 점수가 같다 그래서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거고 뭐 전기도 덜 먹을 테고 열도 덜 날 테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게임 같은 거 좀 돌려보니까 요 왼쪽에 이제 그 팬 바람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어, 제가 사용하던 그 이전 노트북은 그 팬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있었어요. 이쪽에 이제 기능 버튼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걸 눌러가지고 팬 소음을 줄이면은 얘가 이제 CPU나 CPU 성능을 같이 낮춰가지고 성능이 낮은 대신 무소음 비슷하게 약간 적은 소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었는데 얘는 지금 그건 못 찾겠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발열이 좀 적게 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팬이 돌아가는 빈도도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게임 같은 거 돌려도 전에 사용하던 그래픽 카드는 진짜 무슨 비행기 소리처럼 윙 하고 막 소리가 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디아블로 돌려봐도 얘가 이제 팬이 돌아가기 시작하네 정도니까요. 뭐 그렇게 팬 소음도 큰 편은 아니고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CPU 자체가 저전력에다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특이한 게 뭐 그렇게 특이한 건 별로 없고요. 윈도우 7 설치해서 이리저리 써봤는데 하드가 조금 느린 거 빼고는 뭐 다 그렇지만요. 어, 하드가 좀 느린 게 흠이긴 한데 뭐 그거 SSD 끼면 되는 거고요. 과연 여기다가 이제 멀티부스를 제대로 장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할 수 없으면 그냥 SSD만 설치해서 해도 128기가면 뭐 웬만한 문서 작업이나 외장 하드 사용하면 되니까요. 포토샵 같은 거 해보니까 뭐 잘 돌아가고요. 실행도 잘 되고. 그 외에는 프로그램을 깐 게 없어서 모르겠지만 동영상 재생도 무난히 잘 되는 편이고요. 그 외에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문서 작업 및 그래픽 작업에 웬만한 뭐 3D 게임도 옵션 타협하면 돌릴 수 있을 정도. 뭐 요즘에 나온 그 고사양 뭐 검은 사막이나 이런 것들은 좀 택도 없겠지만 뭐 그냥 평범한 3D 게임, 뭐 디아블로 3 정도까지 한 중하업 정도로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뭐 가격 대비를 한다면 데스크탑의 노트북이 당연히 가성비로는 안 되겠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괜찮지 않나. 물론 인텔 뭐 펜티엄이나 이런 계열을 안 써봐서 i3나 이런 거를 안 써봐서 정확히 비교는 못 하겠지만 그런 쪽에 있는 내장 그래픽 칩셋이 뭐 인텔 4400이나 4600 같은 게 많이 좋아지긴 했다고 해도 그래도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CPU 성능은 좋지만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 아무튼 그래서 지금 레노버 G50-54 AMD APU 6210인가요? 아무튼 사용된 이 노트북의 총평을 하자면 일단 15.6인치 치고는 약간 가벼운 느낌? 근데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고요. 무게는 좀 있지만 뭐 그런 편이고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이 사용됐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발열이 그만큼 적다 보니까 그냥 플라스틱을 사용한 게 아닌가. 이전에는 이제 발열 때문에 여기를 금속으로 해가지고 얘를 냉열판 비슷하게 썼던 것 같은데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고 여기 있는 뭐 잡다한 기능 버튼들이 전 오히려 그게 있는 게 좋았는데 얘는 이제 그게 없어지고 전원 버튼 하나 나왔고요. 바이오스 셋업 들어가게 여기 이제 노바 버튼이라고 하나 생겼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바이오스 뜨는 것도 크게 상관없는데 뭐 부팅이 그렇게 빠른 것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걸 굳이 분리해서 처음 전원 켜고 바이오스 왜 안 들어가지 하고 헤매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노트북 기본 기능키가 여기 펑션키를 잡아먹은 것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지만 뭐 이렇게 펑션키를 자주 안 쓰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편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키 배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노트북 키 배열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다 똑같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제 백스페이스하고 여기 그 넘버 패드하고 여기 이렇게 턱이 하나 있어가지고 분리되면 좋겠던데 이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 분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약간 감이 요쯤인가 이렇게 헤매게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 이쑤시개 같은 걸 하나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다 일부 턱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이렇게 딱 닿게. 요거 그런 부분이 노트북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뭐 방향키랑 키 배열 같은 거는 일반 키보드랑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 누르면 여기 밑판이 약간 눌리는 요런 게 있다 그랬는데 키가 좀 얇아요. 제가 볼 때는 키가 좀 얇고 이 눌리는 높이도 좀 낮아가지고 좀 낮은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스르륵 잘 눌리긴 하니까 근데 키감은 키감은 제가 볼 때 키감은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은 편인데 약간 더 깊거나 아니면 키가 좀 두꺼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가볍다 그래야 되나? 키감은 괜찮은데 약간 가벼운 편이고 뭐 그런 거 있고요. 키패드는 좀 마음에 드는데 이제 키패드에서 따로 그 스크롤 할 수 있는 란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게 없고 두 손가락으로 내리면 스크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제스처 방식이라서 그거는 좀 뭐 적응을 해야겠지만 뭐 테두리에 스크롤 없고 그냥 두 손가락 방식도 이거 이렇게 손에 익으면 또 괜찮으니까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게 하나 팁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레노버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터치패드 유틸이 있죠. 터치패드 유틸에서 속성에서 보면 그 위치가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터치패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장치 설정에서 터치패드 설정하고 선택하고 거기 설정을 누르면 이제 터치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얘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전에 거랑 다르게 고급 탭으로 가면 거기 이제 손바닥 추적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최대로 올리시면 여기 보통 타이핑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엄지 여기 손바닥 쪽이 터치패드를 긁으면서 마우스 포인트가 움직이고 상당히 불편한데 그 손바닥 추적을 최대로 올리면 얘가 이제 넓으면은 인식이 안 되고 좁으면 인식이 되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좋다는 거. 아까도 말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팁으로도 괜찮은 팁이죠. 이상으로 굳이 뭐 게임 구동하고 이런 영상까지 한번 영상 캡처를 해서 해볼까 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말로도 충분히 설명하니까 뭐 게임 한 중하업 정도로 돌릴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라는 거. 사운드 이렇게 밑바닥에 스피커가 뚫려 있어서 소리가 약간 뭉툭하게 들린다는 거. 돌비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 돌비 유틸이 들어있긴 한데 그렇게 뭐 큰 차이 뭐 음질이 좋다 뭐 느끼지는 못하고 그냥 노트북 사운드가 거기서 거기지 뭐 그 정도 수준이고요. 사운드 전체적으로 얇게 잘 빠졌고 무게는 모르겠고 아무튼 14인치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14인치부터는 이제 넘버패드가 이렇게 없죠. 그래가지고 넘버패드가 있는 게 그래도 좀 편해서 구입을 했고 아무튼 이상으로 레노버 G50-45 뭐 뒤에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오는 모델명 노트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